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허경영 정인태 신지식인 통장 가압류. 네, 오늘 아침 11시 4분에 정인태님의 국민은행 계좌가 허경영으로부터 압류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은행에서 문자가 온 거죠. 네, 그래서 참, 네, 기가 막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오늘 하루는 그냥 가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법원으로 갔고요. 네, 법원에서 이제 열람 등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열람 등사를 네, 신청을 해서 열람 등사하여 이제 이 내용들을 분석을 해본 거죠. 네, 내용 역시 네, 기가 막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왜곡된 주장들이 파다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가. 이런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이제 채무자라 그러는데, 네, 이 당사자들을 불러다가 당사자들 불러다가 이 따져 봐야 됩니다. 네, 따져 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 계좌 이체도 돼야 되고 막 각종 공과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가압류된다, 네, 이 압류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생활에 굉장히 많은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거 대한민국 뭔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네,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왜곡됐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네, 이 반박의 글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네, 당당하기 때문에 제가 올린 거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이 허경영의 정의태 국민은행 통장 가압류 사태, 네, 허경영 주장에 대한 반박. 네, 또 이번에 보니까 또 똑같은 법무법인입니다. 네, 전에도 천원의 기적할 때 이 법무법인이었어요. 네, 그리고 천원의 기적도 그때도 다 그 범죄 인정 안 됨으로 나왔죠. 또 최근에 두 건으로 제가 고소를 당했는데 무고죄다 뭐 이런 식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그것도 똑같은 또 이 법무법인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그것도 이제 불송치가 됐습니다. 네, 불송치가 된 그러한 정황이요. 네, 그리고 네, 이번에 뭐 또 하나 무슨 고발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똑같은 또 법무법인입니다. 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법무법인의 변호사 5명을 통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인태 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명백한 왜곡된 가압류다. 이를 반박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정인태가 레카 유튜버다. 저를 완전히 이거 사이버 레카 유튜버, 그러니까 구제역으로 몰아가는 거죠. 구제역으로. 그래서 대법원 판결 내용에 어긋나는 허위의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는 한편 이 허경영에 대한 스토킹 수준의 영상 제작 업로드를 하고 있는 그런 자다. 네, 그러면서 정인태의 집착적인 다소 허위사실 유포, 모욕 등 중에서도 대법원 판결문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허위사실. 네, 이 허경영이 정인태 지인의 남편을 죽였다? 취지의 허위사실.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죠. 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유포한 부분에 대하여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네, 그리고 강제 집행의 보존을 위해서 이 사건 신청에 네, 이르게 하였다. 이렇게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이 허경영, 네, 저는 교대를 졸업한 교육 공무원 출신이고요. 국립대 특임 교수를 했고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12기 13기 자문위원을 지냈고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부터 우수 신지식인에 선정되어 정부 포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수십 건의 저서를 집필한 작가입니다. 레커 유튜버라는 말은 저를 비방하는 공격입니다. 네, 허경영은 본인을 우주만물 창조신으로 신격화하고 대천사 1억, 네, 천국 티켓, 이 백국명패죠. 300만원, 축복 100만원에 판매한 사이비 교주일 뿐입니다. 저는 박땡숙님의 남편을 허경영이 죽였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야, 허경영의 가스라이팅, 그리고 허경영 이름만 불러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집단 세뇌 상태 등 허경영 집단의 비상식적 태도를 비판해 왔던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허경영이 정인태 지인의 남편을 죽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제가 이런 말을 내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렇게 왜곡하게 작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변호사가 5명이나 이 담당 변호사가 있고 하니까 이게 사실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들인 게 아닐까,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그리고 허경영은 정치인 및 강연자로 활동하고 있고 주식회사 하늘공 네 대표 이사인 자다. 네, 정인태 유튜브 채널, 정인태는 유튜브 채널 정인태 신지식인 TV 네, 에서 허경영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방송을 한 자로 허경영과 특별한 친분이 없고 온라인에서 특정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편집한 영상을 게시해서 해당인을 비난하는 영상 콘텐츠로 수익을 얻는 네 레카 유튜버다. 야,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네,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이 뭐 십몇만 원, 네 수입이 십몇만 원, 네, 유튜브 지금 유튜브 이 구글에서 보내는 금액들, 아 참 기가 막힙니다. 도리어 내가 이 레카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내가 그냥 만세 찬양 부르는 영상 뭐 이런 것들을 한다면은 뭐 유튜브 수입이 좋겠죠. 하지만 반사회적 무리들에 대한 시인판의 영상 이런 것들 주로 올리는 거 누구나 다 봐도 아는 상황이죠.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저는 레커 유튜버가 아니고 국제종교범죄예방협회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상임 대표로서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팩트 중심으로 알리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사회활동가입니다. 허경영은 본인을 신격화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이비 교주입니다. 저도 과거에 해외에 거주하며 허경영에 대해 잘 모르고 정책만 보고 지지했다가 나중에 허경영의 사이비 교주성을 알고 대국민 반성을 여러 번 하고 허경영의 반사회성을 알리는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또 허경영 주장 보면 정인태는 허경영과 다수의 민형사상 분쟁 중인 자들 김땡희, 네, 오땡복, 그리고 정땡은, 네, 그리고 김땡원 등의 지인이자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 내가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에서 함께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렇게 만난 분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지인이다 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김땡원이나 정땡은, 네, 이 정땡은 같은 경우에는 함께 활동을 한 적도 없어요. 네, 그리고 함께 무슨 뭐 단체 활동을 한 적도 없고 김땡원은 도리어 이자한테 이제 피해를 봐가지고 네, 이자를 지금 심판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걸 왜 이렇게 작성했느냐? 결국에는 네, 요 김땡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이 자기들과 관련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네, 그거로 이제 저를 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기가 막힌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황당무계한 그러면서 이 지인이자 이들과 불상의 단체를 만들어 허경영에게 대적 중인 자로서 주로 해당 단체 구성원들이 주장하는 황당무계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네, 이들 상당수는 허경영 관련 범죄를 송치하거나 처벌받았다. 네, 허경영에 대한 온갖 음모론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땡은 씨와는 함께 단체를 만든 적도 없고 김땡원 씨는 대선진리의 기조실장 출신으로서 본인의 목적을 숨긴 채 저와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많은 피해를 줬고 현재 5개 재판에서 5개 혐의가 유죄가 나온 자고 1개 재판도 검사는 유죄 구형을 했고 4월 20일이 선고일입니다. 네, 허경영의 거짓과 악행은 전 국민이 언론 방송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허경영을 아무리 미화시키려고 해도 안 되죠. 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네, 또 이 허경영 주장 보면 참고로 정인태는 허경영에 대한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불상의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간부이기도 한데 해당 단체 소속 회원이자 채무자 방송의 주요 취재원인 네, 오땡복은 네, 허경영이 자신을 강간하고 아니
이 오땡복님이, 네, 이거 오원복 선생님이죠. 네, 이분이 허경영이 자신을 강간하고 이런 얘기 했나요? 중강제추행, 그리고 이제 지금 유사 강간으로 변경해달라. 네, 이렇게 이제 요청했다. 이런 부분들이 네, 알려진 바 있죠. 네, 근데 자신을 강간하고 네, 자신의 조상 땅 1조 원짜리를 빼앗아 조상 땅이다라고 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뭐 3땡가에 2땡이 몇 자리로 몰래 판 후에 네, 이 허경영이 자기 몰래 네, 1조 원을 대신 받았다는 심각한 병적 망상에 빠져 있는 자로서 네, 허경영과 공동 간부였던 김땡원 역시 오원복의 주장에 따라 오원복의 위임장을 소지한 채 네, 그 허경영을 찾아와서 위 땅값 1조 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총기 협박 사건을 일으켜 최근 형사 판결 유죄가 선고되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 재판에서도 계속 참석을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네, 이 가스총으로 봤고요. 특수 협박을 인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방송해온 사람이고 김태원은 심판받아야 된다. 저는 계속 주장을 해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오원복 선생님의 이 허경영에 대한 중강제추행 혐의는 이미 기소돼서 재판 중에 있으며 1조 관련된 사건은 허경영 측근들과 네, 그리고 김땡원 속에서 수많은 상황이 있음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객관적인 입장이죠. 네, 허경영 주장, 정인태와 주요 취재원인 위 오원복, 네,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되어 송치되었고 의정부지방검찰청, 네, 이 채권자가 민사손해배상도 제기해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허경영이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 부분도 위와 동일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반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허경영 주장, 이 사건 청구와 직접 연관되지 않아 생략하였으나 필요시 해당 송치 결장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거랑 엮는 거죠, 저를. 네, 입증을 신속 간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허위 사실만을 불법 행위로 적시하였고, 이러한 네, 오원복 등 기타 취재원들의 주장이나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방송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직접 청구 범위에 넣지 않았으나 추후 정인태의 태도를 보고 이에 대하여 별소 제기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의 태도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저를 뭔가 이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제가 굴하지 않죠? 네, 굴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싸울 것이다. 저는 분명하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정인태가 자신의 단체 소속이거나 연대 중인 네, 김땡희, 정땡은, 김땡원, 박땡숙 등을 취재원으로 하여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이들의 일방적 주장에 기하여 네, 허경영에 대한 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은 이루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네. 다만 이 사건 청구에는 네, 그중 우선 허경영이 박땡숙에게 남편을 죽였다. 내가 이제 이 박땡숙의 남편을 죽였다는 취지의 명백하고 간명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만 우선 주장하는 바이며 이에 대하여 항을 받고 상세히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저는 허경영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고 오직 기사 내용, 증거가 명백한 팩트 내용을 중심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방송을 해왔습니다. 허경영이 박땡숙의 남편을 죽였다고 말한 적도 없고 네, 허경영 이름만 불러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허경영 집단에서 코로나 검사를 손가락으로 하는 등 오링 테스트에 대한 세뇌성을 비판했고 그 사이비성을 비판하여 공익 차원에서 국민에게 널리 알려 사이비 종구 피해를 막고자 하였음입니다. 이게 팩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팩트 아니면 얘기를 안 해요. 그 모든 녹취록 허경영이 자기 이름만 부르면 이 뭐 허경영 뭐 이러면은 10번 하면 더 좋다. 네, 코로나가 절단 난다. 뭐 이런 거, 이 기사 이런 내용을 가지고 허경영의 이 잘못된 세뇌성에 대해서 비판한 거죠. 비상식적인 측면들. 네, 그런데 제가 이 박땡숙의 남편을 죽였다? 허경영이 박땡숙의 남편을 죽였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없죠. 이렇게 아주 자극적인 글을 써가지고, 네, 도리어 이제,
판사가 이 말이 이게 변호사들 5명이 담당 변호사니까 이래서 이제 이런 거를 완전히 그냥 이 저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이 가압류를 한 게 아닐까. 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또 이 허경영, 이 정인태의 허경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허경영과 신청의 박땡숙, 이하 박땡숙이라고 합니다. 사이에 소송 이후 박땡숙이 허경영에게 약 38억 원의 판결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제가 그때 2022년부터 이제 허경영이 이 가짜라는 걸 알고 나서 그때부터 쭉 해온 거죠. 그리고 내 유튜브 채널이 몇 개가 폭파됐는지 제 채널을 본 분들은 다 압니다. 정인태는 현재 이 박땡숙을 도와야 한다며 수십 건의 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부금 모금을 진행 중이다. 내가 박땡숙을 도와야 된다, 기부금 모금을 한 적이 없죠. 한 적이 없습니다. 박땡숙을 위해 기부금을 모금한 적이 없고, 천원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종교범죄예방협회에서 한 적은 있지만, 전에도 말이 안 되는 내용으로 간부 6명 고소고발을 당해 중단 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불송치, 범죄 성립 안 되었고, 허경은 현재도 8개 법무법인을 선임해 수많은 변호사들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단체가 천원의 기적으로 소액을 모아 저항하려는 것을 막으려 저런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또 허경영 주장, 박땡숙이라는 자는 미국 이중국적자로서 허경영의 오랜 지지자이며 지인이었는데, 박땡숙의 남편이 2020년경 코로나19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갑작스럽게 사망한 이후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보이며 허경영이 자신의 남편을 죽였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분도 이게 모든 이 팩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분도 지금 이 허경영이 가스라이팅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지, 이렇게 이 아주 극단적으로 뭐 허경영이 자신의 남편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문제,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박땡숙은 채권자에게 6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며 온갖 고소고발, 민사소송 등으로 유명인인 허경영에게 해를 끼쳤다며 위협하며 갖은 분쟁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박땡숙님이 반박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죠. 이건 허경영의 주장임을 밝힙니다. 급기야 박땡숙은 허경영을 상대로 소가 6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허경영이 자신의 남편을 치료받지 못하게 방해를 하여 남편 하땡수 이 남편이 사망했다는 주장을 등을 하였으나, 자신이 낸 자료 등에 의하여 박땡숙 스스로 구급차를 돌려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아래 판결 이후 기재 참조해라. 오히려 박땡숙에 대하여 허경영과 사이에서 기존의 기부금 등을 돌려주는 대신 약속한 재반 합의를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허경영에게 위약벌 지급하고 합의금을 반환하라는 패소 판결을 내려졌다. 그러면서 이 판결 상황, 그리고 대법원은 이 상고 기각하여 확정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도에 나온 바대로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인태는 후술하듯 이러한 박땡숙의 비정상적인 허위 주장을 마구잡이로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면서 지속적으로 허경영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의 반박은, 저는 허위사실 유포한 적이 없습니다. 아래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전달했을 뿐입니다. 이 방송을 보면 허경영의 주장이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겁니다. 헤럴드 경제, 허경영 하늘공사 사망한 아내 남편의 36억 입마금 시도, 무슨 일이, 요 기사가 있었죠. 그리고 허경영 하늘공에서 사망한 신도 남편에게 돈으로 합의, 무슨 일, MBN 뉴스와이드, 그리고 TV조선 사건 파일, 허경영 아내 사망한 남편에게 36억 원으로 입마금 시도. 그래서 이게 이제 남편과 아내가 바뀌었다. 그리고 미국인 전판사가 이제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허경영 주장은 이
정인태는 2025년 10월 26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허경영 큰일 났다. 사이비 교주 과실치사 징역 13년 선고. 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고 발언하면서, 그러면서 허경영이 과실치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했다. 네,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나 이 허경영은 과실치사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고 재판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허경영이 과실치사로 13년 선고받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죠. 네, 이를 왜곡 주장이다. 한 사이비 교주가 과실치사 행위로 13년 선고가 된 내용을 설명한 거죠. 네, 그래서 허경영의 행위, 네, 이 코로나가 자기 이름만 불러도 걸리지 않는다. 네, 요런 것들. 요거는 이제 과실치사, 네, 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한 거죠. 네, 그런데 아주 이걸 왜곡해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를 통해 허경영 이름만 불러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에 경각심을 잃게 우려했던 것입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왜곡해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가압류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수많은 고통 속에서 반사회적 무리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희생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허경영 집단에 속한 자가 저를 스토킹하여 접근 금지 명령이 법원에서 떨어졌고, 경찰은 저에게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긴급 신고 기기를 지급하였고 제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였습니다. 정인태 신지식인 TV를 지켜보신 양심 있는 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부디 탄원서를 재판부로 보내주시고 저에 대한 진실적 발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가압류 결정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 내가 예전에도 그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네, 이자가 저를 고소했는데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탄원서도 넣어주셨고, 그리고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횟수로 3년 동안 4명의 검사가 바뀌면서, 그러면서 계속 보안 수사를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제가 고통스럽겠습니까? 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 또한 그거랑 아주 유사한 그런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유사한 흐름이다. 정말 제가 오늘 이거 아주 뭐 보니까 150장, 네, 이 150장이 넘는, 네, 이거 제가 오늘 받아갖고 이렇게 오면서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기가 막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네, 하지도 않은 말. 네, 그리고 아주 왜곡해서 전개를 하고, 네, 이런 것을 판사는, 네, 이 이제 변호사들, 네, 이 변호사들, 담당 변호사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확인도 안 하고, 저를 불러가지고 확인을 해야지. 네, 확인도 안 하고, 이 지금 국민은행 계좌가 허경영으로부터 압류되었다. 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네, 이걸 통해서 이 피해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을까, 이걸 제가 이제 몸소 체험하게 되고, 네, 더 강하게 이 허경영 집단을 심판하겠다라는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